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부동산 뉴스는 4편 똑같이 준비했는데요. 오늘이 2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첫 번째 뉴스는 조정지역 묶인 수원, 안양 호가 최대 1억 뚝, 한국경제 2020년 2월 21일 17시 16분 뉴스이고요. 작년 깡통 전세 사고 80% 이상 수도권 쏠림, 머니투데이 2020년 2월 21일 08시 34분 뉴스, 부동산 특사경 활동 시작, 유튜브 인터넷 카페, 스타 강사도 타깃, 연합뉴스 2020년 2월 24일 06시 11분 뉴스, 정부 단속에 중개업소 문 닫고 휴업, 카르텔 깨질까 전전긍긍, 뉴스 1회 2020년 2월 24일 06시 15분. 이렇게 4편의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조정지역 묶인 수원, 안양 호가 최대 1억 뚝, 한국경제 2020년 2월 21일 17시 16분 뉴스이고요. 220 부동산 대책 후폭풍, 투자문이 끊기고 급매물 나와. 정부가 수원, 권선, 영통, 장안구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일부 담지의 매매 호가가 최대 1억 원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수원 분양권 신축 아파트 급매물. 21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분위기가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수원이다.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팔달구는 물론 새롭게 지정된 자치구의 매매 분양권 호가가 일제히 떨어졌다. 팔달구 매교동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팔달구 6구역 재개발, 전용 84제곱미터, 입주권 웃도는 최근 4억 8천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달 초 5억 1천만 원보다 약 3천만 원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이 아파트 분양권은 웃돈도 2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약 8천만 원 떨어졌다. 임금eng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저층은 이미 1억 5천만 원 아래에서 암암리에 거래돼 1억 원 정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호가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권선구 홈해동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매 호가는 8억 3천만 원으로 대책 발표 이전 8억 7천만 원에 비해 4천만 원 하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2.16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가 극심했던 수원, 장안, 권선, 영동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을 전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안양, 만안구와 의왕에서도 투기 문의가 뚝 끊겼다. 의왕시 내손동 제2공인 관계자는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자 방문 약속 취소하는 고객이 나오고 있다며 신축 몇 곳을 제외하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데 수원과 같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만안구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 전용 84제곱미터는 7억 원대 중반의 급매로 나왔다. 지난 11월 8억 5천만 원대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다. 인근 K공인중개사 대표는 8억 원대 전후로 형성된 호가가 규제 발표 이후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추가 규제를 비켜간 용인과 성남 등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성남과 용인, 수지, 기흥구는 투기 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되는 것을 피했다. 기흥구 S공인 관계자는 규제가 나오면 일주일간 주춤했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낮춰 팔기보다 기다리겠다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분양시장 위축 불가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 장안구에서 관교산 더샵 퍼스트파크와 KTNG 대유 평지구 두 블록이 권선구의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조정 대상 지역 발표가 난 이후
중도금 대출 관련 문의가 늘었다며 대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전매도 불가능해지자 투자 수요가 크게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5개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 수 없다. 지금까지 분양권을 취득한 뒤 바로 웃돈을 붙여 팔 수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조정 장세가 그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접근성과 교통 호재 등을 감안할 때 실수요가 탄탄한 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수원에서는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노선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안양 만왕구 월곶 판교선과 의왕 월곶 판교선 인덕원 동탄선도 신설 교통망 수혜 지역이다. 김은진 부동산 114 리서치 팀장은 안산과 부천, 인천, 연수구, 서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유정, 배정철, 최다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깡통 전세 사고 80% 이상 수도권 쏠림. 머니투데이 20년 2월 21일 08시 34분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돌려준 금액 80%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국면에서도 갭투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에 따른 깡통 전세 사고가 적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향후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작년 허그 전세금 대위 변제액은 83% 수도권 집중. 21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반환 보증금 대위 변제 금액 2,836억 2,900만원 중 약 83%인 2,364억 8,800만원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345억 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528억 4,500만원, 인천이 490억 7,900만원, 경남이 88억 9,400만원 등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6대 광역시에선 인천에 이어 부산 80억 3,900만원, 대구 34억 9,600만원, 울산 27억 3,500만원, 대전 16억 8,600만원, 광주 6억 5천만원으로 대위 변제 규모가 컸다. 세종은 대위 변제 사례가 없다. 지방에선 경남에 이어 경북 62억 5,800만원, 충남 38억 4천만원, 강원 37억 5,400만원, 충북 36억 6,300만원, 제주 3억 9천만원, 전남 2억 6,300만원 순으로 대위변제 금액이 많았다. 대위변제 건수도 금액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1,367건 중 77%인 1,055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 인천 입주 물량 증가와 전세가 하락 등 영향. 수도권 집값이 상승기였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업계에선 지난해 경기, 인천 지역 입주 물량 증가로 전세값이 떨어졌고 규제 강화로 매매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그가 운영하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1년 이내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허그가 먼저 보증금 지급, 대위 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환수하는 상품이다. 2013년 출시됐으나 역전세 난 우려가 확산한 2015년부터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실적은 15만 6,095건, 금액으로 30조 6,44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실적 3,941건, 7,221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건수가 40배, 금액은 42배 늘어난 것이다. 허그는 대위 변제 후 상황이 예의치 않으면 경매 방식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나 분양보증 수익으로 대부분 상쇄한다는 설명이다. 허그 관계자는 최종 환수까지 약 5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시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대신 갚아준 보험 금액의 90%를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허그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자 증가를
고려해 지난 17일부터 비대면 인터넷 모바일 상품 가입을 전담하는 스마트 전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유엄식 기자였습니다. 네, 실시간 속보, 부동산 특사경 활동 시작, 유튜브 인터넷 카페 스타 강사도 타깃. 연합뉴스 2020년 2월 24일 0시 6분 06시 11분 뉴스입니다. 절세 기법 안내, SNS의 탈세 위법 소지, 부동산 기획도 조사 대상, 검경국세청 금강원도 대응방안 참여, 집값 담합 10여 건 이미 내사 중. 세종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 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그동안 처벌 조항이 없어 방치됐던 일부 단지의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내사를 착수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이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 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 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 광고업 위반, 집값 담합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세종은 연합뉴스 김주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세종시 뱅크빌딩에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현판식을 하는 모습이다. 2020년 2월 21일. 조사 대상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신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포함된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해 집값 급등 지역의 개발 후재를 소개하면서 무등록으로 매물을 중개하거나 탈세 기법 등을 강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일견 보면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해 유료 오프라인 강의를 연결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이른바 스타 강사 등 유튜버 등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탈세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일부 유튜브 강사들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때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매물을 연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스타 강사에 휘둘리는 부동산 시장, 연합뉴스 TV 제공. 최근 전화 영업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기승을 부리는 각종 기획 부동산도 집중 조사 대상이다. 세금 상담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 과정의 각종 탈세 기법을 가르쳐주는 일부 온라인 강사의 강의도 조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최근 시중에서 부동산 절세 기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가 불법 또는 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의심 사례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서 정밀 조사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응반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등 국토부 소관 법률 위반이 아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유관부처로 인계할 방침이다. 대응반의 검경,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대거 참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대응반의 국세청 파견 직원이 바로 국세청 정보를 넘겨 조사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았던 집값 담합이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주민 등의 집값 담합 행위에서도 내사를 착수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전부터 이미 수도권 10여 개 단지의 집값 담합에 대해 제보를 접수하고 분석하는 중이다.
부동산 고수의 강연에서 투자 유망 단지를 짚어주는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관찰하기 위해 우호적인 공인중개사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반대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중개사를 배제하는 행위 모두 집값 담화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도 금지한다. 주민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업무방해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다. 위와 함께 대응반은 기존 조사 대상인 주택법, 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공인중개사법 등 3개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더욱 광범위하게 벌이게 된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업다운 계약, 위장 전입, 실거래 허위 신고, 집구매 대금 조달과 집구매 대금 조달 과정의 편법 증여 등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사경과 기획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이 출범함에 따라 모든 부동산 반칙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들어갈 방침이라며 최근 부동산 과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정부 단속에 중개업소 문 닫고 휴업, 카르텔 개지가 전전긍긍. 강남권 중심으로 단속 피하려 문 닫는 중개업소 속속 등장.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개업계 카르텔 무너질까봐 걱정.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왼쪽 4번째. 지난 21일 세종시 어진동 뱅크빌딩에 열린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에서 김영한 국토교통부 불법행위 대응반장 왼쪽 5번째, 박재홍 서울시 민사사법경찰관 단장 왼쪽 3번째, 김영수 경기도 공정사법경찰 단장 왼쪽 2번째 등 관계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0년 2월 21일 뉴스. 서울뉴스일 국종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지역 내 공고하게 구축됐던 카르텔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 24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중개업소 단속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중개업소들이 휴업에 들어갔다. 강남구 개포동 A 중개업소는 온라인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소식이 있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부동산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휴업을 공지했다. 중개업소의 휴업 대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단속이 예고될 때마다 시범 케이스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한다. 단속이 잠잠할 때쯤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재개하는 시기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와 각종 불법행위 전담 수사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시키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대응반은 15명 규모로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을 전격 투입해 실거래법 위반, 청약통장 불법거래, 편법 증여 등을 단속한다. 이들은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또 수사를 조율해 불법행위를 샅샅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반이 이번 단속에서 집값 담합 형태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자 중개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중개업소 카르텔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데 이미 전국 10개 이상 단지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개업계에선 지역 내 영향력이 큰 터줏대감업소를 중심으로 모임을 조직하는 카르텔이 공공연하게 존재해왔다. 이들 회원업소는 막대한 매물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역 중개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후발주자인 비회원업체들도 경쟁이 쉽지는 않다. 회원업체의 정보 장악력과 시장 입김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 의혹이 늘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동안 조사에 한계가 있어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대응반이 수사권을 갖춘 데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광범위한 협력이 가능한 만큼 수사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단속이 예전과는 다르게 강도 있게 실시될 것이란 소식이 들리면서 긴장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며 회원업소 활동이 담합 등 불법으로 비칠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뒷담했다. 업계에선 이번 단속으로 무분별한 중개업계 카르텔이 정리되고 자유경쟁체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단속이 카르텔이 만연한 중개업계를 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카르텔만에 의존했던 업소들은 도태되고 후발주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신규 창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 오늘 준비한 4개 뉴스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